안녕하세요. 경세재민촉 송혜민입니다. 교수님, 바다 하면 어떤 산업이 떠오르시나요? 우리나라는 말이죠. 네.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네네. 그 무역을 뒷받침하는 해운 산업인데 바로 바다는 우리 해운 산업의 진짜 핵심입니다. 핵심. 생명의 보고이자 무한한 자원을 가진 바다는 인류의 역사와 함께했는데요. 오늘 경세재민촉에서는 우리나라 해운 산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목포해양대학교 박성현 총장님 모셔보겠습니다. 총장님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목포해양대학교가 지난해 개교 70주년이었다고 들었거든요. 목포해양대학교에 대해서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예, 저희 대학을 자랑하자면 너무 자랑거리가 많아서 시간이 적습니다만 몇 가지 제가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는 취업이 가장 잘 되는 대학입니다. 아, 취업이요. 예. 국공립대 취업률 1위를 예. 지금 와. 계속 달성하고 네네.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 83% 정도 되고 음, 2등이 68%. 와, 그래요. 차이도 크네요. 그 정도로 일단 취업이 잘 되는 대학이 저희 대학이고 두 번째는 돈을 벌고 싶은 학생. 예. 제가 고교 홍보 가면 네. 항상 이야기합니다. 학생들 돈 벌고 싶은 학생들 손 들어 보세요. 그럼 손 듭니다. 그다음에 공무원이 되고 싶은 사람들 손 들어 보세요 하면서 또 해외에서 살고 싶은 사람 손 들어 보세요. 예. 이 세 가지를 다 할 수 있는 대학이 우리 그렇죠. 목포해양대. 외항선을 타가지고. 예. 돈도 벌고 예, 예. 그리고 공무원도 저희 대학을 저는 해양수산 공무원 사관학교라고 부릅니다. 어느 정도냐면 보통 대학이나 고등학교 가면 뭐 누구 서기관 승지 예. 뭐 공무원 합격 프랭카드 붙이지 않습니까? 네. 저희들은 3년 동안 약 340명이 해양수산 공무원이 돼요. 아, 공무원들 경찰도 있습니까? 해양경찰, 아, 해양수산부, 음, 세관, 어업지도선, 그래요. 그 다음에 바다를 낀 지자체 예. 선박해양수산지 3년간 약 330여 명이 공무원이 되는 이런 대학입니다. 또 거기다가 장학금 혜택이 예. 많습니다. 제가 학생들이 내는 수업료하고 장학금 혜택하고 플러스 마이너스 계산을 해봤어요. 네. 그랬더니 한 학기에 38만 원을 주고 대학을 다닐 수 있는 와. 유치원보다 더 저렴한 금액으로 대학을 다닐 수 있고 아, 그래요? 음. 납부기만 어느 정도 되는데요? 학자금. 한 150만 원 정도 150만 됩니다. 원. 아. 저희들 이제 제복을 공립이죠? 입고 예. 제복을 입고 다니는 회사 계열 학생들은 먹고 자고 피복비, 실습비 다 국가에서 지원해요. 아, 그래 학교 기숙사에서 그러면 생활합니까? 기숙사에서 생활해요. 그래요. 네. 야.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캠퍼스가 가장 큰 대학이 저희 대학입니다. 왜 그러냐? 저희들은 5대양 6대조를 캠퍼스로 쓰고 있습니다. 저희 대학 말씀도 재밌게 잘하시죠. 화발하네요. 실습선 두 척이 있습니다. 예. 저희들은 두 척을 타고 나가면 거기가 바로 우리 캠퍼스입니다. 예, 예. 세계 각국을 음. 캠퍼스로 쓰고 있고 예, 예. 그다음에 승선근무 예벽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예. 네. 5년 내에 졸업하고 3년 승선하면 군대를 필요한 걸로 아, 해줘요. 그래서 돈도 벌고 승선을 하면 군대가 면제가 됩니까? 예. 필요한 걸로? 예. 그래요? 그래서 돈도 벌고 음. 군 문제도 해결하고 예. 취업도 되고 이렇게 좋은 대학이 저희 목포해양대학입니다. 그 목포에 있는데 외부에서도 많이 지원을 합니까? 저희 대학 지원율을 전국 분포를 보면 예. 우리 지역 목포에서는 7% 정도밖에 안 옵니다. 그래요. 야. 강주 전남에서 28%, 나머지는 다 전국에서. 그중에 수도권이 60%예요. 그렇습니까? 예. 아, 서울에 있는 애들도 그 목포까지 가가지고 취업이 잘 되니까. 취업이 잘 되니까. 예. 야, 대단하십니다. 아이고, 예. 햇볕이 행복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해양 대학이 국립대학으로 전국에 몇 개가 있죠? 부산에도 두 개 있고 있습니다. 그렇죠? 부산에 예. 한국해양대학, 예. 목포에 우리 목포해양대학 딱 두 개밖에 없습니다. 아, 그래요? 해양대학은. 국립이다 보니까 네. 정부에서 지원도 많이 받겠네요. 그렇죠. 예. 특히 이제 그 실습선 두 척, 그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사례입니다. 예. 대학이 자체적으로 예. 실습선을 최첨단 실습선을 보유하면서 예. 실습까지 시켜서 예. 학생들을 졸업시켜서 취업시키는 그래요. 이런 시스템은 다른 나라에서 찾아보기 힘듭니다. 야,
우리 젊은이들 중에요. 네. 야, 한번 도전해볼 만한 곳이네요. 그러니까요. 네. 이 목포해양대학교는 해운산업 전문 인력을 양성을 하잖아요. 정말 직업군들은 다양할 것 같은데 일반인들에게는 좀 낯설거든요. 예, 낯설죠, 그렇죠. 네, 총장님께서 정의하시는 이 해운산업은 무엇인가요? 예. 세계적으로 해양을 제패한 나라는 부국이 안 된 나라가 한 곳도 없습니다. 예, 예. 아, 해가 지지 않는 영국부터 해서 네. 모든 나라는 해양을 제패를 해서 선진국이 됐고 세계적인 나라가 됐습니다. 우리나라도 해양으로 진출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 인류가 해야 될 큰 숙제 두 개를 이야기하면 저는 우주 개발과 해양 개발이라고 해양 생각합니다. 개발이죠. 이제 우주 개발은 먼 훗날 예. 우리 후손들이 이제 수학여행을 금성으로 간다든지 이런 시대가 와. 이제 그는 먼 훗날 이야기고 네. 지금 이제 해야 될 우리 숙제는 해양 개발이에요. 거기 자원도 풍부하잖아요. 예. 자원도 육상 풍부하고. 자원은 고갈되어 가고 결국은 이제 해양이 주도 21세기 예. 산업입니다. 예, 예. 그 중에 이제 해양 개발, 예. 그 다음에 해운, 해운. 조선, 예. 물류, 항만 다양한 이제 직업군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해운업이란 뭐냐면 해상 운송업을 예. 우리가 해운업이랍니다. 그 속에 대표적인 게 해상 여객을 수송하는 것, 그 다음에 화물을 수송하는 것, 그 다음에 이 두 개를 중개해주는 중개업, 정비. 예. 그 다음에 대리점, 그 다음에 대여, 선박을 대여하는, 그다음에 선박을 관리하는 업, 이런 다양한 업종들이 해운업에는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수출입 물동량의 약 99%는 해운이 담당합니다. 해운 아. 그렇죠. 예. 자, 우리나라는 지화 자원이 없어요. 그럼 원자재, 철강, 석탄, 원유 이런 걸 싣고 와야 맞습니다. 됩니다. 그걸 가공해서 제품을 만들어서 반도체, 석유화학 제품, TV 이런 거 만들어서 또 수출해야 돼. 예. 그 역군들이 바로 해운업입니다. 예. 그래서 그 해운업 주변에 있는 연관 산업, 조선, 항만, 물류 다양한 산업들이 또 주변 산업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해운업은 앞으로도 풍부한 발전 가능성을 가진 업종이 해운업입니다. 저도 정부의 총장이 있을 때 이런 수출 무역을 담당하면서 우리 해운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너무나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동안에 그 해운업이 약간 구조조정하면서 어려움을 겪었지만 다시 부흥할 때가 됐는데 네. 지금 좀 방향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예. 4차 산업혁명 시대니까 해운도 AI도 도입을 하고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IT를 도입해가지고 앞서가는 고도 해운이 좀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데 좀 우리 대학이 앞장서야 될 텐데. 예, 총장님 저희도, 어떠십니까? 그거? 하고 있습니다. 그 결국은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럼 4차 산업혁명의 주 기술들이 뭐냐면 IoT, IoT, 그렇죠. ICT, 예, AI, VR, 빅데이터, 블록체인, 예. 3D 프린터 이런 것들이 4차 산업혁명의 주요 기술입니다. 이게 그대로 우리 해운업종에 적용이 됩니다. 즉 무인 자동화 선박, 그렇죠. 예. 자율운항 선박, 그다음에 항만의 자동화, 조선의 스마트 선박 스마트, 자동화, 예. 그다음에 내가 화물을 이제 맡겼어요. 화주 입장에서. 그럼 내가 맡긴 화물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 하고 있는지 예. 실시간 확인하고 실시간으로 이런 블록체인, 예. 플랫폼 플랫폼. 예. 모든 것들이 예. 이제 해운업에 적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선원이란 명칭도 이제 바뀔지 몰라요. 그렇죠. 자동화되게 되면. 예, 예. 네네. 그래서 우리 해운업에도 4차 산업혁명에 직결될 거고, 그래서 저희 대학도 지금 자율운항 센터를 만들어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아, 자율운항 센터를 만들어서 예, 예. 직접 실험도 해보고. 저희들 그 국가에서 지금 발주한 용역도 저희들이 수주해서 그래요. 아이고. 자율운항 센터를 만들어서 예. 저희들이 또 예, 연구도 하고 예. 그런 여러 가지 그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음. 또 해양 개발 쪽에도 이제 옛날에 할 수 없었던 심해에 로봇이 예, 예. 들어간다든지 그다음에 드론으로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적용되는 것들이죠. 총장님, 저도 그쪽이 잘 알고 있습니다. 목포 쪽이요. 예. 목포항이 옛날에는 최고 1등 한 거 아니었습니까? 과거에는. 그렇죠. 그런데 요새는 많이 쇠퇴됐단 말이에요. 예, 예. 그걸로 우리 해양 대학이 있으니까 좀 지역하고 협력해가지고 목포를 좀 발전시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 우리나라의 네. 해양 기관 단체
자, 그러면 항만청, 해군사령부, 해경청, 해양대학 이 네 가지가 다 있는 도시는 부산하고 목포밖에 목포죠. 없어요. 예. 두 군데밖에 없어요. 예, 그럼 우리 목포가 3대 개항의 도시입니다. 그다음에 그렇죠. 6대 대도시였어요,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이제 많이 적어졌습니다만은 그래서 3대 항만 6대 도시의 명성을 되찾자. 예. 이런 운동도 하고 네. 있고. 뭐 차별화를 해가지고 좀 해야 될 텐데 말이죠. 참 저도 안타까워요. 그게. 맞습니다. 보면. 그게 이제 농경 시대 때는 일제 시대 때는 일본에서 군산하고 목포에다가 동양 적식 주식회사를 만들어서 우리 호남에서 나는 쌀 이런 것들을 수탈해서 목포항과 군산항에서 수송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목포항과 군산항이 컸죠. 네네. 그러나 이제 산업화되면서 이제 울산, 예, 울산, 부산, 예. 마산 이런 데가 커지기 시작했죠. 네. 그래도 어쨌든 우리 목포는 옛날에 그 3대 항만 6대 도시의 명성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정말 목포 해양대학교가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 중이신 것 같은데요. 그 밖에 또 소개해 주실 만한 사업들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 대학이 이제 지역하고 호흡하는 것 중에는 여러 가지 또 있습니다만은 저는 총장 취임하고 지역 소통센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역 소통센터를 만들고 지역에서 대학과 같이 공유해야 될 사업들을 발굴하고 찾는.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인 게 스웨덴의 말매의 눈물. 네, 말미암은 혹시 눈물. 많이 예. 들어봤을 예, 겁니다. 예. 네. 2002년에 스웨덴이 조선업에 부흥을 하다가 2002년도에 코끔스라는 조선소에 세계에서 가장 큰 골리앗 크레인을 예. 단돈 1달러에 현대중공업에 팔아넘길 때 예. 말미에 예. 시민들이 울었던 말미의 눈물. 근데 지금 말미에 가보시면 최고죠, 뭐. 친환경 도시, 예. 스마트 선박, 신기술 예. 선박으로 변모되어 있습니다. 그게 두 가지. 첫째 대학, 그 다음에 창업.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저도 대학이 앞장서야 된다. 우리 목포가 3대 항만 6대 도시의 명성을 되찾으려면 대학이 나서야 되겠다. 신기술, 신재생 에너지 이런 것들을 찾아서 지역과 같이 호흡하고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번에 교육부에서 지역 혁신 플랫폼 사업을 공모를 했어요. 예. 네. 그게 전국에 3개가 됐습니다. 예. 그중에 광역형은 우리 전남 강주가 유일하게 하나가 됐어요. 예. 그래서 연간 683억의 예. 예산을 확보를 합니다. 그중에 그중에 목포 해양대학이 확보한 저희 대학하고 하고 전남대학하고 해서 전남대하고 15개 대학이 결합을 해가지고 따왔죠. 예, 지역 플랫폼으로. 그 중에 예. 저희 대학이 예. 미래 운송기기하고 신재생 에너지 쪽을 저희 대학이 용역을 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유,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잘 하려면 네. 우수 인력이 몰려들어야 될 텐데 아, 맞아요. 뭐 아시다시피 요새 고등학생들이 줄고 있잖아요. 예. 대학 갈 만한 인물들이 줄고 있는데 네. 그걸 이제 지방으로 데려오기가 만만치 않잖아요. 예, 예. 그렇게 하려면 뭔가 전략적 방향성을 잘 갖고 가셔야 될 것 같은데 뭐 잘하고 계시죠? 우선 지방 도시 이제 앞으로 지방 도시들이 소멸되어 갑니다. 심각합니다. 네. 70년대생 100만이 태어났어요. 네. 작년에 30만 가까이 태어났어요. 3분의 1로 줄었어요. 한번 그렇죠. 심각합니다. 그러면 지방의 도시들이 서서히 소멸되어 갑니다. 두고 보십시오. 앞으로 몇십 년 후에는 시골부터 비어갑니다. 그 다음에 대학도 이제 벚꽃 피는 순서대로 없어질 겁니다.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지방 소멸 지수를 보면 그 지역에 국립대학이 있으면 소멸될 확률이 20%로 줄어들어요. 그만큼 대학의 공헌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예. 지역과 대학이 대학을 공동으로 중심으로 움직이니까 협력해야 하는 됩니다. 거죠. 네. 자, 그런데 지방대학이 위기예요. 이걸 이대로 방치하면 그렇죠. 심각한 문제가 예. 발생합니다. 네. 학생들이 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뭔가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저는 정부와 기업과 대학, 지자체가 힘을 합쳐요. 즉 기업에서 인재를 채용할 때 지역 할당제 해야 됩니다. 예. 무조건 수도권 서울에 있는 대학 졸업생만 채용해서는 안 됩니다.
지역에 지역 있는 할당제를 해야 된다. 할당제를 해야 예. 되고 그다음에 교육부에서도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학생들, 즉 수도권 대학의 편입학, 예. 그다음에 정원의 학생들 모집 이런 것들을 막아줘야 돼. 아, 근데 지금 우리 지역 거점 대학이라는 전남대, 부산대, 경북대학도 입학은 했다가 수도권으로 전부 이탈합니다. 몇천 명이 이탈합니다. 그래서 그런 제도적인 것도 해야 되고 일본 같은 경우 그 지역 거점 대학을 졸업하면 취업이 대부분이 잘 됩니다. 그러니까 굳이 동경까지 안 가도 예를 들어 큐슈 대학을 간다든지 교토 대학, 오사카 대학을 간다. 취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오로지 수도권만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도권 집중화 현상을 지방으로 분산하는 그런 정책을 좀 빨리 시행해야 돼요. 총장님 말씀대로 이해는 됩니다만은 네. 그렇다고 거주 위지원을 막으면서 이렇게 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그 자유를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지방에다 과감한 지원 거기 가면 여러 가지 학생들에 대한 지원을 해가지고 네. 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제일 중요할 네,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정부가 좀 적극적으로 네. 나서야 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총장님 저도 저도 이제 동감입니다. 맞아요. 우리 지역에 있는 예. 현대삼호중공업, 그다음에 그렇죠. 대한조선 네. 이런 데 그 사장님들 만나면 제가 예. 항상 이야기합니다. 예. 지역 인재를 채용합시다. 예. 예를 들어 서울에 유수한 대학 출신들 목포에 와서 한 3년 근무하면 이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고. 차라리 그럴 바에는 네. 지역 인재를 채용해서 오랫동안 있으면 그 회사도 좋고 지역도 좋고 그 사람도 취업자도 좋고 그래서 매번 제가 우리 그 사장님들 만나면 지역 인재 채용을 늘려달라 매번. 근데 참 이상한 게 기업들은 구인난이라고 하고 또 학생들은 구직난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미스매칭 현상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제가 이제 그 특강을 CEO들 특강을 모셔요. CEO들 특강을 모셔보면 지난주에 예를 들어서 오신 분은 너무 학생들이 지원을 많이 해서 힘들다. 그래서 예를 들어 30명 뽑는데 몇천 명이 지원해. 그래서 토익 800 이하는 버려라. 이렇게 특강을 하시는 분이 있고 이번 주에 오신 분은 일할 사람이 없다. 아이고. 그래서 외국 노동자로 채울 수밖에 없다. 서로 매칭이 안 되는 거죠. 네. 그건 뭐냐면 찾고자 하는 수요와 공급의 극이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너무 좋은 것만 찾으려고 한 조금 낮춰야 되고 또 특성화된 분야를 찾아야 되고 예. 이런 내가 찾고자 하는 눈도 네. 좀 바꿔야 되고 또 해외로도 돌려야 되고 근데 이런 것들이 정보 부족일 수도 있고 네. 그래서 해외로 많이 나가봐야 되고 네. 그다음에 기업에서도 홍보를 좀 많이 해서 그런 인재들이 그 인재들 눈에 맞는 그런 직업 소개를 좀 많이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래서 저는 저희 대학에 면접을 시뮬레이션하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했어요. 오. 그래서 해운선사 면접하기 전에 예. 본인이 또 시뮬레이션 해보고 예. 이런 자꾸 그런 취업에 초점을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목포 해양대학교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궁금하거든요. 예. 네, 계획과 목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저는 우리 목포해양대학을 한국을 대표하는 국제적인 해양대학을 만들자는 게 제 목표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우리 해양대학은 국제화돼야 돼. 예. 앞으로 우리 대학이 살 일은 국제화, 예. 특성화 예.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화를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학력 인구 세 곳에 있습니다. 고등학생들, 재수생, 삼수생 포함해서 우리가 전통적인 학력 인구.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평생교육. 졸업한 사람들, 직장 가진 분들이 재교육하는 기관으로 또 대학이 네.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학력 인구가 또 평생교육에도 있습니다. 나이 든 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해외에 있어요. 특히 해양대학의 학력 인구는 해외에 많이 있습니다. 아, 그래서 그 세 그렇죠. 곳에 예. 학력 인구를 유치해 보자 하는 예. 게 제 목표. 그러려면 우리 대학을 빨리 국제화로 바꿔야 예. 되겠다. 그래서 제가 교명도 음. 지금 거기에 맞춰서 교명도 변경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국제적으로 좀 어필할 수 있도록. 예, 그래서 네. 국제해양대학 예. 아니면 아. 한국해양 좋습니다. 수상대학 네네. 뭐 예. 이렇게 음. 교명 변경 진행을 하고 있고 교수 학생 직원 설문 다 끝냈고 동문회까지 설문 끝났고 예. 이제 지역사회 설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 1학기가 됐든 이제 교육부에 교명 변경도 신청할 거고 그렇게 해서 해외 학생이 찾아오는 그런 대학을 만들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해운업에 숙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해운과 항공은 거대 자본이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네, 예, 맞아요. 거대 자본. 선박 한 척에 뭐 예. 몇천억 원 네. 하잖아요. 항공기도 맞죠. 예. 거대 자본이 투입되는 이런 산업은 재무 건전성이 제일 중요합니다. 아, 재무 건전성이 좋아야 돼요. 근데 그동안 우리 해운은 2011년에 대한해운, 13년에 STX 페노션 법정 관리 들어갔죠. 어떤 걸로 이제 2016년에 한진해운 파스. 한진해운까지. 예. 이게 다 재무 건전성에 쏘는 겁니다. 그러면 해운업은 국제 경쟁을 해야 돼요. 일본은 선박 금융이 잘 돼 있습니다. 배 한 척 지을 때 은행에서 저리로 지원해 줍니다. 약 1% 금리. 우리는 4%에서 6% 금리를. 그러니까 시작부터 뒤지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예. 재무 건전성을 확보해 줘야 되고 그다음에 항공이나 선박을 지을 때는 저금리로 은행 주도형이 아닌 공공 개입형 금융이라고 해요. 국가에서 하든지. 그래서 현 정부에서 한국해양진흥공사를 다행히 설립해서 작년에 HMM 현대상선에 20척의 배를 발주했습니다. 아, 현대생들에다가. 그래서 성공했잖아요. 이제 그걸 중소 해운선사까지 확대해야 됩니다. 예, 예. 그래서 한국해양진흥공사를 더 확대해서 자본 돌리고 그다음에 선주하고 하주 장기 계약을 유도해 줘야 돼요. 지금 장기 계약이 안 되니까 어렵습니다. 장기 계약을 좀 유도해 주고 그다음에 해기 인력. 요즘 젊은이들이 배를 안 타려고 합니다. 시장 논리에 맡겨서는 안 돼요. 네. 왜? 우리나라 수출의 99%를 선박이 그렇죠. 담당하는데 맞아요. 그걸 운항할 인력이 배출이 안 된다? 심각합니다. 그래서 미국은 킹스 포인트라는 상선대를 만들어서 사관학교처럼 예, 사관학교를. 예. 상선대라는 사관학교를 만들어서 인력을 배출합니다. 우리도 빨리 그렇게 해서 맞습니다. 예, 예. 국가에서 예. 해기 인력을 양성하는 시스템으로 바꿔야 돼요. 그래서 우수한 4차 산업 혁명에 맞는 우수한 해기 인력을 국가에서 양성해서 해운선사에 지원해주고 결국은 우리나라는 지화자원 하나 없는 나라기 때문에 인적 자원으로 먹고 살아왔지 않습니까? 인적 자원 양성을 하려면 교육이 미래입니다. 예. 교육에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 인력 양성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빨리 우리 해운 쪽에도 국가에서 책임지고 우리 해기 인력을 양성해서 해운 산업에 주는. 목포해양대학교가 걸어온 길을 보니 우리나라 해운 산업의 미래가 보입니다. 앞으로 해운 산업의 글로벌 핵심 인재를 양성하는 목포해양대학교의 미래를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